북한에서 이 비무장지대 심리전 방송 요원으로 복무를 하다가 2002년에 그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한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통일학 박사이시고요. 지금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학부의 주승현 초빙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승현입니다. 네, 2002년에 오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화면으로 오래간만에 평양 모습을 봤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좀 역동성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2002년 그 전에는 이제 군에 계셨고 비무장지대에 계셨고, 네,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저는 그 고향이 이제 그 수도권은 아니고요, 저 함남도 쪽입니다. 함경남도. 네, 함경남도에 이제 함흥시라고. 함흥시 알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흥남 철수로 오신 이제 실향민이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쪽이 이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평양은 몇 번 가보셨어요? 네, 한 번 정도 이제 친척이 있어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군에 입대해서 비무장지대에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백두산은 가보셨어요? 백두산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지역에서 올라가는 백두산, 거기가 이제 백두산 정상 그 천지 주변에는 네. 동파, 서파, 남파, 북파 이렇게 동서남북 4개의 입구가 있는데 네, 네. 북한에서 가는 게 이제 동파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거긴 잘 못 가나요? 네, 사실 그 아무나 가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교통 사정도 그렇고 또 그쪽이 이제 국경 지역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쉽게 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당국의 어떤 차원에서 그 백두산 이제 답사라는 어떤 네, 교육적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발돼서 매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적 차원으로 선발해서 보내주는 거지 네. 일반 관광지가 아니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쪽에 나머지 뭐 남파, 북파, 서파 여기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잘 가는 유명 관광지거든요. 중국 정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관광지로 꾸리고 네. 거기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네, 네. 또 하나의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이제 모이는 거죠. 북한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우리가 몰랐던 얘기입니다. 네. 오늘 그 남북 간 합의 내용들을 보면 네. 뭐 이미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뭐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더 나가서 비무장지대 남북으로 각자 뭐 몇 킬로미터씩 또 완충지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방송 요원으로 활약하시던 입장에서 보면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요 합의문을 보고. 사실은 이제 그 비무장지대가 한반도 분단 구조의 가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물리적인 어떤 이유든 아니면 이제 그 심리적인 이유든 예. 그것이 이제 4km의 비무장지대로 지금까지 73년의 어떤 분단 구조를 이루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4km의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각각 5km씩 그러니까 총 10km의 어떤 완충지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4km랑 합하면 14km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것은 이제 그 한반도 분단 구조에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네. 어떤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 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남쪽도 그렇지만 북한도 이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정포 그리고 병력의 70%가 포진되어 있고 그렇죠. 또 늘 이제 그 국지전 그리고 전면전의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완화시키고 또 네. 해소하려는 어떤 그 앞으로의 노력들이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되어서 그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열렸을 때는 북한에 계셨었는데 네. 그때 6.15 공동선언 나오고 북한 주민들한테 즉각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습니까? 그 바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그 다음 날 네, 알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저는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군인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이었고 네. 좀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굉장히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파되었던 그 시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도 바로 그 다음날 알려졌고. 네, 그렇습니다. 비상 같은 건 안 걸렸었어요? 비상은 아니고 이제 경계 근무를 좀 철저히 하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비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오픈카 무게차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카포레이드는 북한 주민들에게 흔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온 선수들 네, 그리고 공화국을 빛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당국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몇 번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것이 예. 사실은 남북 하는 이제 적대 국가로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적대적인 어떤 두 국가의 정상이 한 차에서 네. 그것도 선을 흔들면서 10만 명의 어떤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카퍼레이드 했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네.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이 거리에 서 있는 북한 주민들은 동원된 겁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집단주의 체제입니다. 동원된 거죠? 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다 정치 조직에 가입돼 있고 또 공장 기업소에 들어가도 거기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예. 동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동원된 사람이 아니면 거기 또 못 오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분이 절대 확인되지 않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평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출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크게 어떤 그 신분 검열은 하지는 않고 이렇게 네. 동원할 수가 있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는 거죠. 카퍼레이드를 북한식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뭐 카포레이드는 뭐 외래어긴 하지만 북한에서 용어가 있었던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네네. 카퍼레이드란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안 썼을 겁니다. 대신에 뭐라고 불렀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신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평양의 몇몇 식당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네. 뭐 옥류관, 대동강 수산물 식당. 네. 뭐 한 번 딱 평양 가보셨으니까 두 군데 다 못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옥류관은 가고 싶었는데요. 거의 뭐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었고 굉장히 비싸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가보진 못했었습니다. 예. 네.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데는 아마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된 모양이에요. 네, 제가 이번에 이게 언론에서 나오면서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요.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 말에 이게 그 완공이 되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운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북한 연구자다 보니까 그때 정보를 얻어서 계속 이게 뭔지를 들여다봤는데 제가 봐도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전력이나 혹은 냉동이었던 시설이 문제로 인해서 예. 북한 주민들이 우리처럼 이제 회를 쉽게 먹거나 예.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면 이제 횟집 같은 것이 많지 않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횟집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공사 착공에서 완공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이제 지시를 내리고 예. 나중에 이 이름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북한에서 새로운 어떤 음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좀 보여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마침 이쪽으로 이제 초청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김정은 국민위원장이 자기 어떤 그 치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만큼 변했다는 것을 좀 과시하려는 일종의 그러한 것으로 이제 초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도 또 저는 새로운 소식인데 네. 평양에도 횟집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회를 먹는 문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거의 회 먹는 문화가 없다가요. 그 거의 몇 년 전에 북한에도 이제 그 회 문화가 생기고 근데 네. 많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음식점을 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인원이 1,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네. 그것은 엄청난 이제 북한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주 교수도 잠깐 언급했지만 회라고 하는 게 이 냉동, 냉장 그리고 이 수족관 뭐 이런 시설들이 계속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물고기가 다 죽고 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횟집이 별로 없었던 거군요. 네, 과거에 그래서 좀 있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뭐 북한에서 전력난이나 혹은 냉동 시설이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범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옥류관 냉면 먹고 우리 래퍼 지코 씨하고 차범근 감독이 현장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눕니다. 평양에 처음 왔고 처음 냉면 먹어봤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대하고 왔는데 제 입에는 그 한국에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음미해 보면 또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한테 잘 먹고 음미하고 맛을 내가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 맛을 고스로 잘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식초랑 겨자를 곁들여서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 이 특별한 어떤 소스를 같이 가미를 해서 먹는데 이렇게 붉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매콤하면서도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배가 부른데 한 그릇 더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평양냉면 우리 서울에서 파는 한국에서 파는 평양냉면보다 평양에서 파는 평양냉면은 대체적으로 좀 더 심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슴슴하고 사실은 여기 냉면이 이제 뭐 그러니까 평양냉면이다, 뭐 함흥냉면이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입맛에는 거의 다른 어떤 한국식의 이제 가공된 그 냉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지코라는 친구가 래퍼인데 네. 북한에 랩 문화가 있나요? 랩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친구가 가서 랩으로 이제 노래를 하면 굉장히 저는 충격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북한에서 이제 자본주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늘 그 배경 화면으로 랩을 내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이런 노래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음악이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도 이제 여러 가지 한류 혹은 이제 외부의 또 문화가 들어가면서 비공식적으로 랩을 좀 접했던 북한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충격일 거다. 네, 충격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번 랩 문화를 경험하면 한국이 저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정도로 글쎄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굉장히 생경하고 낯설 거예요. 그럴 겁니다. 거의 이거는 충격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재미있게 본 기사가 북한은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거의 90도로 허리를 꼭 숙여서 인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북한식 인사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면서요? 뭐 언론에서 좀 나왔던 것이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그 인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90도 인사는 사실은 수령에게만 하는. 그래서 당 간부에게 90도 하면 그것도 이제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90도는 수령에게만 하는 인사인데 이제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90도 인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주는 영향은 좀 엄청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동안은 그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이 이제 얘기가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남북한이 사이가 좋아지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 인사였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령한테만 하는 90도 인사를 우리한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이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시간을 좀 두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좀 천천히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충격적인 어떤 인사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통일학 박사이시고 하니까 이번 정상회담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 우선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요? 네, 뭐 굉장히 생각보다 파격적인 어떤 정상회담이었고 또 정상회담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이번에 그 선언문에서 나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향한 어떤 그 전진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사실은 한반도의 어떤 평화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나 혹은 이제 번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통일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람과 만나면서 서로를 알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어떤 미래를 함께 설계를 하면서 상생의 어떤 통일을 준비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대학교 주승현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